나는 공무원이어서 그 소득이 적어서 투자를 못해라는 것은 사실 핑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헐헐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헐헐님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 채널에는 네.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막 신입사원 아니면 뭐 공무원 뭐 이런 준비하고 있고 뭐 네.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인데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네. 쉽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네.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공무원이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일 하셨어요, 공무원 때? 공무원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 했어요. 그러면 그 좀 바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약간 일이 많은 일이 쪽 아닌가? 많죠. 일이 일반적인 행정직보다는 많아요? 네.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직접 발로 뭐 이렇게 뛰고 도와드리고 뭐 아니면 병원 모시고 가고 그런 아니면은 거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행정적인 업무와 그다음에 실무적인 업무들이 같이 들어가고 이제 뭐 주거와 관련된 업무를 또 특히 많이 해서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로또 분양 뭐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저희의 클라이언트 네. 민원인 분들이셨으니까 네. 주거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어떤 네. 거냐면 네. 주거지. 집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반지하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고시원. 네. 예, 보증금이 넉넉히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고시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반지하에 다가구 반지하 거주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신데 네. 결국 이제 월세 부담이 굉장히 되는 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40 얼마가 지급이 됐다라고 했으면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생계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주거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결국은 임대 아파트 들어갈 수 없느냐가 가장 큰 소망이에요. 보니까 저도 이게 있더라고요. 청약에도 전략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전략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네. 전략. 보통은 진짜 그 하루 일과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임대 아파트 없어요 하고 오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지금 모집 기간 아니에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비닐하우스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락처를 받아요. 제가 모집할 때 문자 메시지 드릴게요. 해서 문자 메시지 이렇게 다 받아서 문자 메시지 드리고 그다음에 오셨을 때 다 개개인의 상황을 좀 봐요. 그래서 지난번 방문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임대 아파트 들어갈 때 약간 그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 그럼 플러스 가점 몇 점. 이런 그것도 가점 체계거든요.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게 현재 사는 집 집이? 밖에. 현재 그러니까 사는 집이 화장실이 그러니까 안에 있지 않고 공동으로 쓰는. 그러면 더 시급하다. 이분이. 네, 그래서 플러스 2점 이런 식이 있어요. 관절 수술하셨는데 네. 장애인 등록 안 하세요. 근데 장애인 등록하면 플러스 3점 이런 식으로 있으셔가지고 장애인 병원 가셔서 장애인 등록하고 오세요. 이런 거 하시면은 그러니까 다 전략인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도 전략이 필요한데 네.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알기가 참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임대 이제 아파트가 되게 좋은 게 네. 월세 반지하 월세 같은 경우 50만 넘잖아요. 네. 근데 한 5만 원, 7만 원 요 정도면은 5만 원. 최대 50년까지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50년이면. 특별히 뭔가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이제 늘어나기 쉽지 않을 수 기준에 있으니까. 탈락하지 않는 이상 네, 들어가시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걸 가장 큰 간절히 복지예요. 바라시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되게 바쁠 것 같고 네. 저도 알기로 사회복지 쪽 그 공무원들은 되게 고생 많이 해서 네. 막 안 한다고 하는 야근이 분들도 일상이에요. 많고. 근데 그러면서 공무원 하는 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거 되게 네.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어저께 이제 저자 강연에 이제 네. 마포에서 했었는데 제가 사인해드리면서 여쭤봐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네.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공무원이에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의 굉장히 많은 네. 비중이 공무원 분이세요. 선생님, 공무원 분 되게 많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내가 이제 정년까지 다닐 마음으로 우선 시작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럼 뭔가 이직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또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이 좀 들어오기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어렵고요. 네. 일단 들어와서는 그렇지. 몇 년 동안 항상 고생했는데. 일반 회사원하고 똑같아요. 항상 그 사표를 품고 마음에 그래요? 품고 가죠. 공무원도 사표를 낼 마음은 하죠. 마음에 사표를 품고 다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진짜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일반 쉽지 않을 거 직장인하고 아니에요. 똑같죠. 그래도 못 그만두죠. 이제 뭐 가족들 그리고 네. 뭐 부모님 생각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나가서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뭐 불안감 똑같죠. 다른 일반 직장인들하고. 공무원의 어떤 그 경력이라는 게 네.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죠? 뚜렷하게 자기를 더 이제 개발한다라든지 뭔가 그런 그러게 쉽지 어떤 않아요? 노력들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요? 너무나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네. 또. 그래서 오히려 더 사회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직도 조금 애매하고 하면 결국에는 뭔가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네. 나도 이제 집도 사고 뭐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테크 쪽에 좀 관심을 갖는다. 네. 근데 절대 안 갖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거의 그거 대부분 안 갔죠. 아 그래요? 옆에서 자극 주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아 내가 맨날 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만나는 똑같구나. 사람이 다 전세 다 그러니까 비슷한 동네. 네. 왜냐하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 뭐 국가직도 있지만 네. 지방직이 지방직도 굉장히 있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구별로 나눠요. 뭐 동작구, 그다음에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고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자기 지역 안에서 많이 돌기 때문에 평생 25년, 30년 근무하면서 그 구에서만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면 그 구에 있는 아파트 뭐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시고 아끼고 절약하셔서 그 지역의 아파트에 뭐 매수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소로 보면은 강동구 공무원이면 다 강동구 막 이런 식 다 비슷한 곳에 거주하고 드러내지도 않으시겠지만 네. 그게 뭐 주변에 그렇게 자극을 하시는 게 주는 아니구나. 분들이 또 없으시기 때문에 네. 관심을 또 많이 안 갖죠. 네. 그러면은 공무원 하시면서 관심 갖게 되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공부하시고 실제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특이한 사람이었네요. 어쨌든 그 안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특이한 하는 이유가 사람이었죠. 뭐 있나요? 누구나 부동산이라는 것이 내 집 마련할까부터 시작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장에 참여했을 때 이불킥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샀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우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뭐 네. 손해보고 계약금 네. 날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경험치가 쌓이더라고요. 네, 하긴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무원 하는 분들은 그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좀 네. 이런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투자 공부하기 더 좋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네. 또 반대로는 또 상대적으로 네. 장기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초기에도 급여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하는 게 투자에 또 방해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 공무원 하시면서 투자도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물론 급여가 중요하죠. 급여 파이가 중요하긴 한데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로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지는 또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2, 300, 3, 400 네. 뭐 요 정도 선이고 네. 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은 네. 크게 많지 않고 이 소득의 절대 금액 자체로 투자를 성공하거나 아니면 뭐 실패하거나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얼마나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네. 오히려 자본 크기가 또 네. 중요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자본으로 얼마나 더 좋은 입지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그다음에 전략이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결국에 생각해요. 투자 실력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연봉 1억 하면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로 소득세 떼고 나면요 600?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봉 5천인 사람이 네. 연봉 1억으로 올리는 그 노력을 할 바에는 네. 차라리 저는 그걸 가지고 재테크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1억을 벌면 또 쓰잖아요. 네. 쓰니까 실질적인 저축액은 또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 소득 규모가 늘어나면은 지출되는 금액 자체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연봉 1억이신 분이 630만 원 받아서 그걸 다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소득이 적어도 본인이 어떻게 절약하고 짜임새 있게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이어서 그 소득이 적어서 투자를 못해라는 것은 사실 핑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를 좀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면 비슷하게 또 할 수 있다. 네, 뭐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무조건 줄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줄이는 것부터 당연히 시작했고요. 어떤 단계가 오니까 소득을 줄이는 것의 중요도는 조금 낮아지고 그렇긴 하죠. 수입을 네. 늘리는 것에 또
그러니까 몰입하게 이게 되더라고요. 투자가 어느 정도 좀 굴러가거나 뭐 네. 월세를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에 맞춰서 좀 나도 생활비가 늘어나긴 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초기엔 당연히. 이 바퀴를 굴리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좀 고생해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무원일 때는 좀 많이 저축하셨어요, 그러면? 가계부 썼죠. 먹커피 사 먹는 거 당연히 없고요. 네. 정말 극단적으로 옷도 정말 안 사 입더라고요. 옷도 정말 어쩜 그렇게 하고 다녔는지. 네, 그래서 줄였던 맞아. 것 같아요. 네.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으면 어쨌든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이나 어쨌든 투자금 자체가 아주 차이 나진 않는다.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오히려 그렇다고 보면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뭐 승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투자하기 좋다라고 보세요?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직렬마다 직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대기업보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시간에 어떤 여유가 있을 수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부동산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빡빡하게 업무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부동산 공부 시작하기에는 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리고 대출을 잘 해줘요. 어쨌든 잘해줘요. 제가 2018년에 공무원 이제 의원 면직이라고 하거든요. 네. 표현을 이제 퇴사했죠. 네. 퇴사했더니 바로 신한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갚으라고. 제가 대출 한 게 공무원 신용 대출이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바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네. 나눠서. 500씩 500씩 해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없앴습니다. 네. 네. 하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래도 뭐 대기업 다니면은 조금 더 해주고 하는데 그런 거 가차 없잖아요. 없습니다. 명함 없어지는 순간 은행은 가차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공무원인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되게 네. 좀 보수적이거나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갖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 투자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러면 네. 대출 이런 것들도 좀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 오히려 공무원이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건 맞아요. 네, 보수적이고 대출하는 거에 안 해봤으니까 대출하는 거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고 네. 그런 건 맞는데 결국은 공무원 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아니고 개인의 성향 네.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통은 이제 내 집 마련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어서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하느냐 네. 아니냐라기보다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종으로 딱 나눠서라기보다는 내가 얼마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네. 나와 혹은 이제 부부의 뭐 소득 그리고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 시작하시는 게 맞으시고 그러니까 투자의 전략이 더 중요한 거죠. 뭐 어떤 집을 마련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아타고 뭐 개수를 늘릴 것인지 똘똘한 한 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브 투자를 할 것인지 수익형 뭐 투자를 또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보수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봤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투자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장점이라는 건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투자에서는 좀 약간 좀 공격적으로 그래도 최대한 좀 자금을 많이 융통을 해서 하는 쪽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초기에는 좀 무리해서 하더라도 그게 나중엔 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차근차근 모아서 해야지라고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 급여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은 뭐 보통 뭐 4인 가족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마 급여로 그러니까 급여로 지출되는 금액이 거의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약간 지킨다라는 어떤 수비의 의미로 뒤로 밀려나가지 않기 위한 이제 수비의 의미로 상승장에서는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자본이 적은 사람들이 애써서 그 공격하는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자산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하락장에서는 입지 선별, 상품 선별 하셔서 공무원 분이시라면 더욱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뭐 공무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공격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저도 그렇고 뭐 헐월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락하고 막 분위기 안 좋을 때 뭔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럴 때 좀 뭔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뭔가 바뀌는 상승에서는 거지. 이게 상급
그러니까 뭔가 상급지를 이렇게 하급지가 따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더 벌어지거든요. 멀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벌어지는 걸 가만히 있으면 너무 멀어지니까 그렇죠.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리 방송 중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그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럼 공무원 그만둘까요? 막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제대로 하기 전에 네. 우선 그만두고 뭐 할까요? 왜냐면 부업도 좀 어렵고 막 하니까.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선배로서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2020년, 2021년에 네. 공무원이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네. 공무원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고해성사가 되게 많이 메일로 왔어요. 제가 이러저러해서 뭐를 투자해서 올랐고 그래서 뭐를 투자해서 올라서 지금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근데 나 이제 그만두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다. 이런 메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업 투자자의 삶을 가고 네, 싶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만두셔도 되는데 전제 조건이 공무원 급여 수익을 대체할 만한 수익이 밸런스를 맞췄을 때 네. 그때 한 번 더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실 공무원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보장이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뭔가 벌 방법이 있으면 네, 그렇죠.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난 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본인의 실력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뭘 사서 잘 사서 더 오르고 뭐 그런 장이 아니어서 웬만하면 올랐으니까. 다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전업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잘 되네. 주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했는데 오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잘하나 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업 투자일까?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무조건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이 되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냥 그만두면은 네. 나중에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이제 들어오는 고정소득이 없어진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위축되기도 하고 네. 사람이 좀 돈이 없어지면 어쨌든 판단력도 좀 흐려지기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20대 분들도 좀 보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공무원 준비 중이에요. 네. 공무원 이제 막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아직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 되려는 분들한테 네. 부자 되는 길로 이거를 추천하고 싶으신지. 그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공무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근데 단언컨대 공무원 하시면 작은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예, 급여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공무원을 한 이유가 보통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보통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뭐 비닐하우스 사셨다고. 비닐하우스에서 15년 살았죠.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이제 생활을 했는데 생활이 점점 나아지지가 않는 거여서 보니까 저희 그 현재 남편이죠. 현재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이었고 나도 공무원 하면은 우리가 두 부부가 이제 공무원으로 맞벌이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뭐 서울에서 아파트 내 집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제 공무원을 한 거지 네.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공무원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공무원 급여만으로는 부자는 절대 될 수 없고요. 네. 투자라는 것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컴팩트한 부자, 알부자라고 하죠.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무원만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말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공무원 되고 그러면 된 뒤로도 열심히 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겸업 금지가 맞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엔잡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낮에는 내가 일하시고. 맡겨진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의 시간에는 이제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투자와 관련된 재테크를 하셔야지 이제 작은 부자가 또 되실 수 있는 거고 나의 능력이 뭔가 나라는 사람을 뭐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해서 혹은 브랜딩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공무원 준비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사실 부자가 되는 분들이긴 한데 네. 나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공무원 공부 안 하셔야죠. 사업하셔야 됩니다. 하긴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우선은 네. 안정적인 거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네.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이제 공무원 하시면서 근데 투자하려고 하는 공무원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수험생들이잖아요. 네. 자신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험에 네. 하면서 굉장히 그 시험 공부 1년만 하면은 정말 작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요? 거기에 또 매몰되면
들으면은 나 공무원 시험 합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뭐 다른 사업이나 어떤 다른 무언가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큰 생각을 하기는 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막 마음 먹고 나 오늘부터 투자자야 뭐 전업 네. 투자할 거야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치로 나오는 건 아니고 꾸준한 관심과 좋은 집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가. 하긴 저도 회사 그만둬봐서 알지만은 회사 그만두고 전업 투자하면은 막 15시간 동안 공부하고 투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은 점심 먹으면서 그냥 약간 백수로 지내면서 이제 하는 루틴을 거라서.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회사 다니고 있다고 해서 투자 시간이 더 적은 것도 아니고 그만뒀다고 해서 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네. 의지의 차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사시면서 네. 대부분 어쨌든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투자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뭔가 좀 요건 꼭 바꿔야 되는데 네. 요게 아마 1년 차, 2년 차 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강해질 건데 요거 꼭 버리세요. 이런 거 하나 있을까요? 많은 공무원분들이 네. 겸업 금지라는 조항에 굉장히 연연하세요. 엄청 예민하시죠. 그냥 나는 직업은 하나야, 평생 하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공무원 하시면서 강연 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하시면서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임대사업자 가능해요. 임대사업자 가능하죠. 네,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내가 공무원이라면 또 아내분 혹은 남편분이 일반 뭐 공무원 아니시라면은 네. 사업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그럴 수도 들면은 있죠. 요즘 흔한 뭐 무인 카페 하실 수도 있죠. 뭐 고시원 사업 하실 수도 있죠. 네.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들을 또 현금 흐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관심만 가지면 급여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꼭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네. 사실. 근데 이제 많은 공무원분들이 딱 갇혀 있는 생각이 네. 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딱 하나야. 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약간 또 보수적이면 또 모아야 돼. 모아서 천천히 또 네, 내 집 맞아요. 마련할 거 하는데 막 멀어지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공무원일수록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뭐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자기 개발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공무원인데 예를 들면은 책을 쓰신다? 네. 공무원이 책 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굉장히 그 조직 사회 내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좋은 부서 배정받고 그런 또 것도 그다음에 있어요? 뭐 승진에도 또 이렇게 참고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다 평균의 어떤 조직 내에서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낭중지추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의 최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승진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관심 많아요. 공무원일수록 승진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었어요? 동기들 중에서도 뭐 7급이 조금 빨리 올라가고 이제 그다음에 많으면은 수년씩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근데 급여 차이가 있잖아요. 급여 차이가 있으니까. 네, 급여 차이에 따라서도 월급이 크게 뭐 몇십만 원씩 많이 차이 나니까 의외로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빨리 급이 올라가는 거, 진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아요. 동기가 누가 먼저 올라갔대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라는 걸 하면서 자기 개발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강연을 할 수 있는 실력 어떤 자기 업무 외에서 뭐 강연을 할 수 있는 실력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외국어 그 경연 대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뭐 수상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거기에 특화된 부서 아니면은 뭐 좋은 부서 안에서 혹은 진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몸값을 그 조직 안에서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 써서 인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가적인 수입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겸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고 또 본인이 아니라면은 가족들이 또 현금 흐름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만 있으면 단지 그 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하나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브 잡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결국 다 자기 하기 나름인데 자기가 어느 순간 그냥 만족하거나 그냥 놔버리면 그러면 누가 나를 바꿔주지 않으니까. 네, 이제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네.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